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가는 청춘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IB와 운용, 리서치 분야에서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금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외국어 실력이 우수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5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오리온에서는 셰프와 캡틴, 시니어 쿡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로 동종업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별로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혜태제과에서는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로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26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삼공사에서는 제조 분야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로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상기 전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5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GRC의 김현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저희 취업이 보인다 찾아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뉴스에서 자주 뵀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뵀던 생각이 안 드는데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해외 취업을 15년째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그 면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왔다 보니 오늘 그 학수고대하고 온 자리라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그 서류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은 이제 면접입니다. 해외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글쎄요, 이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큰 산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좀 어느 정도 좀 면접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라. 그런 답을 외우고 들어가는 그런 거보다는 고용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성공의 절반이다라는 큰 그림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좀 자연스러운 태도.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우리 면접을 한 3,000, 4,000명 정도를 해외 취업을 시켰다 보니 그 와중에 이제 공통적인 분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항상 면접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put on your game mask and get ready.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시작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it's a perfect show for 10 minutes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면접은 완벽한 쇼라고 생각하고 10분, 15분 동안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공연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대놓고 무슨 진짜 거짓말이나 사기를 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수백 번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이 오가고 있고 또 그런 비슷한 질문에 대한 비슷한 답을 똑같은 방식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한 최대한 강력한 인상을 주시는 게 목적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면접을 보는 분들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면접을 보게 되면 이 면접관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나를 기다리고 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 중에 묻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강력한 인상을 줘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관점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바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력한 인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쇼,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라라는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접 전에 다음으로 또 준비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또 영어인데 It's not about what you want to say. It's all about what they want to hear.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그 면접관이 듣고 싶은 말을 빨리 캐치하고 예. 그거를 파고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회초년생들이 항상 그 자기소개로 답을 시작할 때 예. 그냥 A부터 Z까지 모든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을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리 설명하다 보면 예. 뭐 학력, 나이, 이런 수백 명의 것도 모자라 같은 방식으로 답을 하고 있는 부분을 꼭 막아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초점을 자신에 두지 말고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 그 면접관 그리고 그 이해도와 배려심이 관철이 될 때 자기 색깔이 확실해지고 면접관의 눈이 띌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갖춰야 될 자세나 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이게 있을까요? 해외 취업에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요즘 이제 간단하게 또 영어로 교육을 항상 시작할 때 never turn your back on your country, your family, your surrounding, and your experience. 예. 즉 여러분들이 살면서 갖고 있는 지금 이런 뭐 국가의 가치관이나 가족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폄하하고 부정하지 말라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솔직한 게 최고다. 그다음에 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다. 개성이 강한 게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한국을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요즘에는 대통령이 옥살이 줄이고 그다음에 뭐 배가 가라앉고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이런 한국이 싫고 미워서 난 떠나고 싶다. 이렇게 그냥 나라를 갖다가 깎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선진국이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그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나라를 욕하는 경우가 그렇죠.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성향을 갖고 해외 취업을 진행한다 그러시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안 좋아한다는 거를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막 가족 중에 누군가가 꼴이 보기 싫어서 뭐 싸웠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예. 아니면 친구랑 싸워서 이성이랑 헤어져서 슬픔을 극복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많습니다. 그냥 보통, 너무 솔직하게. 예, 우리나라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랑 그 통화를 하고 면접을 볼 때 예. 이렇게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걸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좀 그런지 쿨해 보이려고 조금 편하게 어. 투명하게 보이고 쉽게 생겼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10 minutes of perfect show. 그냥 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보다도 약간 보수적으로 내가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걸 강점해줘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걸 숨기고 깎아내리고 밟고 이런 생각하시면 예.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굳이 오픈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전에 좀 미리 갖춰야 될 자세를 좀 들어봤고요. 이 외에도 면접을 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무조건 무조건. smile, even 미소를 on the 잃으면 안 phone. 된다. smile even on the phone. 예. 그 미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해외에서 몇 명의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과 분들이 해외에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면대면으로 면접을 보면 붙을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는데 예. 참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 전화나 아니면 스카이프 면접으로 진행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화나 스카이프 면접을 진행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한 경우가 많은데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컴퓨터랑 모바일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진짜 그 작은 소리 하나랑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면접이 진행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되는데 면접으로 진행을 전화로 면접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냥 울상을 짓고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꼭 기억해 두실 부분이 상대방은 전화 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입니다. 예. 그 첫 3초, 5초 동안 내가 전화를 하고 있는 그분이 웃고 미소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수백 명, 수천 명을 면접을 보고 있다 보면 그렇죠. 면접관은 항상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어느 한 순간에도 긴장하지 마시고 웃고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 어떤 순간에 좀 미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만병통치약이거든요. 네. 핵심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 면접 같은 경우는요, 처음으로 이 나의 외국어 실력을
대화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에 대한 고민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킬을 잠깐 또 말씀드리면 네. 그 slowly, clearly and loudly 예. 이런 표현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잘하면 해외 취업이 더 잘 된다라고 소위 전문가들이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영어 공부하라 그러는데 네. 그 짧은 시간에 완벽한 영어 구사력을 어떻게 이뤄내겠습니까? 유창력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게 slowly, clearly, loudly. 예. 천천히 말씀하시고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큰 소리를 말씀해 주셔야 그 전화나 스카이프 면접이 효과가 많이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 초중고 대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도 그게 사람 앞에 쓰면 말이 잘 안 됩니다. 되게 그렇죠. 안타까운 사실인데 예. 역으로 얘기하면 시장 전체가 그렇다 보니 누가 외국어를 정말 잘하면 오히려 한국에서는 취업을 잘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미취업자들이나 한국에서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분들을 해외로 그 취업을 시키려 하다 보니 이미 고용주들도 지금 오랫동안 역사 사이에 오히려 완벽한 외국어 실력 있는 친구들은 지원하지 않는구나를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의 유창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면접 순간에 천천히 또박또박 자기소개를 밝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당연히 유창하게 외국어 실력을 하면 당연히 면접에 통과를 잘 하겠죠.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런 지원자들이 100에 1명일 겁니다. 오,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게 핵심 스킬이 slowly, clearly, loudly 이런 예.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냥 그 정말 영어 실력이 높은 사람 뽑으려고 그랬으면 현지에서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이나 전문 통역관을 뽑았지 절대 그 한국에서 영어를 유창한 사람을 찾는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고 꼭 또 핵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순간 영어를 완벽하게 일본어, 중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면접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스킬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초점을 don't read and be ready 라는 말씀으로 스킬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네. 그 전화 면접입니다라는 말씀드리면 꼭 100개 예상 질문을 준비해 놓고 그 예상 질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다가 막상 전화가 들어오면 긴장을 해서 전화를 들거나 스카이프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중이 많습니다. 그러면 네. 그 상대방이 면접관의 입장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한마디로 그건 좀, 자기가 네. 준비가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라 그러면 안 보일 거라는 생각에 페이지를 넘기는데 심지어 미소가 전화로도 미소가 보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리겠냐고요. 알죠. 그래서 꼭 그런 지원자들이 한 달에 2-3명씩 나오는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스카이프로 면접 볼 때 더 가관인 거죠. 눈에 보이는데 당황하니까 페이지 있고 이거 이러고 있는 건데 예.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read와 ready의 차이가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 R-E-A-D-Y란 게 철자 하나 차이인데 많이 읽고 숙지하고 습득이 모은 마음속으로 돼 있으면 준비가 된다는 얘기니 네, 제발 남의 글을 따라 읽거나 그 남의 걸 베끼지 마시고 천천히 웃으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 SEL을 지켜주시면 그 면접 성과가 되게 좋을 거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사실 이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고 긴장이 되면 자꾸 좀 이렇게 잊어먹을까봐 자기도 모르게 읽는 걸 찾게 되는데 네. 솔직히 말하자면 유창하게 읽는 것보다도 네. 조금 유창하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미소와 함께 또박또박 못하는 만큼 자기소개.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맞습니다. 훨씬 낫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기본과 기초가 좋으면 네. 우리 회사 와서 성장할 여지가 있는데 기본 기초가 좋지 않고 그냥 그 겉모습만 예. 화려하면 예.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사실 예. 뭐 이런 게 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좀 사전에 준비를 최대한 하시고 네. 다음부터 좀 자연스럽게 면접에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상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면접을 가게 되면 자기소개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Could you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very briefly? 즉, 당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예. 첫 번째 질문이 항상 일반적으로 나가겠죠. 예. 네. 빠지지 않는 질문인데
그 첫 번째 우리나라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그냥 장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장한 설명으로 아까도 잘 말씀드렸는데 그냥 섬세한 부분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건데 중요한 건 면접관은 궁금해하지 않단 말이죠. 네, 그냥 할 수 없이 다른 질문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질문을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개를 포함한 4, 5인 가족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누가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 직업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현 정부 고위 간부로 계시거나 아니면 대기업 임직원이 아니시면 그 임원이 아니시면 그런 얘기 깊게 안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힌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가 그다음에 대가족이던가 장애우가 이런 이렇게 가족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장점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내가 지금 고아다. 그러면 고아로 태어나서 내가 부모님을 같이 계시진 않지만 내가 독립심이 남과 차원이 다르다는 내용을 말할 수 있고 또 대가족일 때는 내가 형제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또 장애우가 집에 있을 때는 그 장애 동생이나 형 누나를 보면서 압도적인 배려심을 갖고 자랐다라는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으로 유화시킬 수 있다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린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엄격한 아버지와 항상 그렇죠. 따뜻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런 말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좀 영어 인터뷰를 할 때도 그대로 이제 번역만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최대한 가족 이야기는 아주 특이한 사안이 아니면 가족사가 있는 게 넣지 아니면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대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잘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소개 어떻게 멘트를 꾸미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 첫 멘트가 너무 유창하게 자기소개가 가족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였고 이제 두 번째가 자기소개가 첫 문장이 길어질수록 항상 마음에 쫓깁니다. 그래서 가족 소개, 자기 백그라운드를 짧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이해도, 지원 동기, 목표 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서 그 대화를 리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자기 그 입사 동기에서 우리 회사에 왜 지원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바로 회사에 대한 질문과 핵심적인 그 업무 질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전에 그 회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 그다음에 그 잡 포스팅이 떴을 때 그 잡 디스크립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그리고 그 업무가 나의 전공과 경력과 나의 어학 실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사전에 검색하고 이해하시고 그 답을 이끌어 가시는 게 좋고 최근에 매출 기여도, 주요적 사회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신규 사업, 기존 사업들을 공부하고 면접을 보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기소개를 꾸미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How would your friends describe you? 당신의 친구는 당신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건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어 잘하시는데 자기가 자기의 장점을 자기의 입으로 하는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너의 장점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남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니? 이런 얘기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맞습니다. 궁금하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외부에서 자기를 보는 모습이 정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솔직하게 답변하는 부분이냐의 이슈가 일단 그 큰 그림에서는 장단점 중에 단점을 더 궁금해합니다. 다만 자기 장점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 건데 거기에 very trustworthy, 나는 정말 믿을만하고 reliable, 난 사람들이 나한테 기댈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punctual, 난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very happy going, easy going, 같이 있을 때 기분이 좋고 편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라고 말씀 주시는 게 그래도 사람들이 아마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일을 또 잘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건 어떨까요? 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은지 아니면 좀 수동적인 사람을 좀 좋아하는지 이런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한 질문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게 평가도. 곧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 해결 능력과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일단 넘어가죠. 당신의 장점과 단점 이것도 참 못지않게 많이 나온 질문인데 글쎄요. 앞이랑 조금 연계가 되어 있지만 내 입으로 말하는 나의 장단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정착이 안 된 제도인 것 같긴 한데 해외에서는 전 직장 상사 또는 교수님의 추천서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나랑 같이 함께 일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부분에 강점이 단점이 있다란 말씀을 솔직하게 써주는 그 추천서 하나가 그 어떠한 학력 이력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시는 그 추천서가 그 묻지 마시게 네. 그냥 네가 적어오면 내가 사인해줄게 이런 추천서는 안 통합니다. 귀신같이 예. 캐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 하나씩 갖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평소 때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 중에서 장점은 아까 몇 가지 얘기로 딱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장단점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점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부각시키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단점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난 평생 늦잠 자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그냥 칼같이 잠자는 시간이랑 상관없이 항상 몇 시에 일어난다. 예.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가 나는 어렸을 때 몸도 약하고 왜소해서 왕따처럼 살았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가 돼서 축구 운동을 시작하게 돼서 테니스를 시작하게 돼서 내가 몸이 건강해졌고 그 컴페티션 경쟁을 이기는 걸 좋아했고 네. 지금은 내가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나랑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극복하고 지금은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해서 그 면접관님이 어떤 부분을 물어봐도 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확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단점을 좀 극복한 사례를 강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단점 같은 것도 너무 치명적인 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네, 절대 너무 솔직해지지 마시고요. 저는 친구들이 가끔씩은 인상이 차가워 보인다. 네, 그 순간 전화 끊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덤벙대는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고치기 힘들 거라는 거 다 알 거기 때문에 사실이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솔직하지 않은 가급적이면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이미 극복한 얘기만 해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이미 극복을 네. 했거나 단점이지만 그렇게 좀 치명적인 단점은 아닌 것들 정도로 좀 맞추셔야 되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입사 동기,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항상 그 질문이 You have great companies in Korea. 그렇죠.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유명한데 Why do you why do you want to come to United States? Why do you want to work overseas? Why do you want to work with us?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때 나는 어렸을 때 미국에 놀러 갔는데 그 추억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지금 내 경력 개발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시장을 모른다면 제일 크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그 역사적 또 경제적 정치적 타의가 얼마나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FTA도 체결이 됐고 자유무역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협업할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 그 career development 그 초기 입단에서 미국 시장에서 경험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상품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내 인생이랑 경력 개발에 얼마나 큰 도움 되는지를 모르는 게 더 이상하다. 예. 당연히 미국에서 기회가 좋겠다라고 말해보는 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이 회사나 이 상황, 시장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보통 네. 이 입사 동기라고 하면 미국에서 지내보고 싶어서 네. 혹은 자신 개인 사정 항상 이런 나오는 이야기들 얘기입니다. 많이 하잖아요. 항상 가족이 얘기 미국에 있어서 항상 얘기 친구가 있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싶었지만 잘 안 됐고 집에 가니까 맨날 부모님이 나 등을 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 난 놀고 싶고 해외로 나가고 싶고 어렸을 때 경험이 좋았었고 그렇게 대화가 이끌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시장 전체에 대한 이해도 지금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알고 내 경력을 길게 봤을 때 네. 거기에서 내가 해외에서 겪는 2, 3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기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질문을 받아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 말씀드리는 거죠. 예. 네. 다음 질문도 종종 나오는 질문이지만 앞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Why do you want to work with us? 당신은 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왔을 때 이건 입사 동기와 어떻게 차별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거기에서 회사 규모, 급여, 편의성
뭐 칼퇴근 이런 얘기를 괜히 말씀 꺼내면 그런 똑같은 더 좋은 조건들이 왔을 때 이분은 철새처럼 또 금방 이직을 하고 옮겨 다니겠구나라고 모두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오히려 부각시키지 마시고 이 국내에서는 네. 전공을 잘 못 살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 전공, 이력, 경력,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회사 그 일 업무를 보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기회를 잡아서 꼭 지원해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이 조리 있게 풀리는 게 맞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조리학과 지원자다. 예. 그러면 나는 한식을 잘한다, 외식을 잘한다. 내가 어떤 음식을 제일 잘 만들고 좋아한다. 그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기구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만든다는 동영상까지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갖기 힘든 특급 호텔의 취업이 해외에서는 되게 용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비슷한 의도겠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많은데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또 종종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긴 얘기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 내 이력서 가지고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기회를 주셔서 나를 한번 무급이라도 활용을 해서 무급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경쟁을 시켜주시면 난 그 경쟁을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랑 같이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무급으로 3개월을 일부러 해외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피치를 던지고 기회가 오면 목숨 걸고 일해주시고 그리고 또 경쟁에서 밀려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배울 게 많다는 걸 또 세계 문턱이 높다는 걸 인지하시고 더 열심히 끝까지 도전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요. 이제 커리어골, 그 부직자의 목표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마무리를 많이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긴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 일단 뭐 결혼이나 진급이나 장기적인 목표를 장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일단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정리해 주십시오. 단기 목표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면접을 통과하는 거 예, 아니면 그렇죠. 지금 그 면접관이 내가 회사 면접관한테 인정받는 거 예. 그러면서 재미있게 풀어주시고 장기적인 목표를 얘기했을 때는 그 회사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내가 지금 앞에서의 단기 경력뿐만 아니라 내가 글로벌 기업의 취업 그다음에 그 글로벌 기업의 성공 그다음에 그 글로벌 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장대한 포부를 갖고 있고 난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신 있게 던져주시면 더 이상 무의미한 질문들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 그 해외 취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은 지원자로 볼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해외 취업 면접에서 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과 함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해외 취업을 준비한 구직자들에게 이것만큼은 알아라. 꼭 알고 준비를 해라라는 게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원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가 당신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가 질문인 겁니다. 당신이 면접관이면 어떤 사람을 뽑을래를 인지하고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걸 알고 면접을 들어가면은 그 성공해서 입사를 하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 그 여지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조세현 씨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만약에 면접관이고 사장이라 사람 뽑는다 그러면 예.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계속 그 피면접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면접관이 되어서 입장이 바꿔서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그 전에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거를 부족했구나.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그때 이런 더 좋은 결과가 나왔겠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된 적이 있는데 일단은 비슷비슷한 스펙 중에서도 그 사람의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태도라는 걸 딱 보고 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참 일 잘하겠다. 네. 잘 이렇게 융화돼서 각 회사마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 이 사람 참 일 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모든 사장님이, 모든 면접관이, 모든 고용주 입장이 똑같은 시간, 돈, 공간을 활용했을 때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싶어 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면접관이 질문은 핵심적인 질문이 당신 일 잘합니까?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신입 사원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그 경력이 없는데 일 잘하냐 마냐를 어떻게 그 증빙을 하겠어요. 그렇다 보니 그 일 잘하는 질문을 물어보고 싶은데 그 답을 못 할 거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던져야 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나는 팀 플레이어다. 내가 아직 경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면 조직 상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회사에 대한 팀 플레이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히 생각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팀 플레이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 원활한 소통이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셔야 됩니다. 예. 네,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 일 잘해? 물어보고 싶은데 그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답변들이 나는 저 친구가 우리 회사 와서 일 잘하겠느냐? 나는 좋은 팀 플레이어입니다. 거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다라는 얘기 첫 번째 질문인 거고 두 번째 첫 번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팀 플레이란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네. 두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결국은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문제 해결 능력을 얘기하는 얘기인 거고 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고 거기 주변에 많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단합시키고 그걸 어떻게 리딩을 해갔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정도의 스토리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내가 리더십을 갖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취업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여러 문제를 산업을 단합시킨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꼭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GRC 김현구 대표님과 함께 성공적인 해외 면접을 마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